미래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위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요. 진짜 이 멘트 뭐야. 입에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원래 입에 붙었었는데 지금 되게 새롭네요. 약간 첫 방송할 때처럼 좀 떨리는 그런 막 서로 느낌이 있어요. 자기 닉네임 얘기해놓고 약간 눈치 보게 네. 되고. 나 뭐였지? 아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특히나 이 스튜디오는 진짜 오랜만이죠. 맞아요. 저희가 시즌 1을 팟캐스트로 진행을 하다가 시즌 2는 이제 저희가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막 하다가 지금 다시 시즌 3를 팟캐스트 스튜디오에서 저희 넷이 모였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랜만이어서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 스튜디오가 또 주는 그 느낌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회의실이랑은 또 다르고. 그죠? 맞아요. 이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마이크가 또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즌 2에서 그 마이크 저희가 이게 없이 그냥 조그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듣는데 너무 불편하시다고 다들 맞습니다. 그러셔서 결국에는 저희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즌 3의 첫 에피소드이니만큼 사실 저희가 그간 또 약간 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황 토크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근황 일신상에 가장 큰 변화가 있으신 분부터 시작하시는 게 네. 좋지 모두가 알고 않을까 있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정말 떨리는 제 입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시점에는 아직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게 첫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확실해져 있을 그런 일신상의 변화가 있죠. 네, 저만 박사가 아니었는데 저도 박사가 되었습니다. 소름. 진짜 소름 돋았어 약간. 정말 기죽었었는데 박사 되니까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기분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아니 이거 나갈 때는 이제 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은 상태니까 됐다 생각하고 한번 소감 말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몰아갈 일인가? 우리 윤셀럽님께서 항상 저한테 그 겸손한 어깨를 그만 장착을 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약간 교수님의 반경 1km 안에 있을 때 항상 겸손한 어깨로 근데 어깨만 겸손하잖아요. 아니 정말 아니 근데 너무해 진짜. 근데 그 어깨가 얼마나 겸손하냐면 애가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 없는 것 같아. 보호색 이상으로. 지도 교수님 앞에서만 나온다는 그 겸손한 정말 이렇게 몰아갈 일인가? 여튼 그 겸손한 어깨 약간 펴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딱 스튜디오 녹음은 지금 거의 한 1년 만이잖아요. 근데 그 1년 만에 그래도 논문을 이렇게 성공리에 잘 끝냈다는 게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 아유, 너무 대견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월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저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간 내에 뭔가 목표를 완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렵고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죠? 임 박사가 둘이 됐어요. 그러게요. 네. 더블임이에요. 네. 더블임. 어머 그러네. 그러네. 네. 이제 임 박사라고 부를 수가 없네. 어떻게 부르지? 이거를 조금 약간 임원이. 임원님도.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일신상의 변화가 큰 두 번째 인물이 아마 현지님이신가요? 네, 저도 뭐 사실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변화인데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저의 그 회사 내 포지션, 그러니까는 부서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 약간 이노베이션 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담당하는 일은 에듀테크 서비스 기획하는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난달부터.
근데 저희가 이 팟캐스트의 시작이 사실 에듀테크와 교육공학의 차이가 뭐냐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요 하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에듀테크에 관련한 업무를 맡게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은 이 팟캐스트에서부터 큰 그림이 시작되었다. 시작된 것이 아닌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윗분들이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뭐 미래교육 인사이트 책을 낸 것을 보고 이면지는 저기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신설 조직에 저를 넣으신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명칭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도 많이 변했나요? 네, 전에는 제가 맞춤형 교육 개발팀에 있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그 개발하는 거를 해서 정말 이렇게 고객사별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에듀테크 관련해가지고 전사 차원의 그런 그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기획이나 아니면 신사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에듀테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둘 중에는 변화가 누가 더 있는 거지? 둘 비슷하죠. 저는 그냥 살던 대로 똑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동안 지은님은 이사를 2번 하셨잖아요. 이사요? 회사도 이사하고 집도 이사하고. 네. 그게 아, 있죠. 저 알아요. 어. SNS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맞아 그 변화가 있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앞으로 변하려고 제가 결정한 건데 SNS 활동 제가 그 처음에 박사 과정 중에 이런 농담을 들었어요. 교육 전공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전공하시고 매일 교육만 연구하시는데 자식들 얼마나 똑똑하게 잘 키울까 이렇게 했더니 교육과 박사들 다 남의 자식 교육 신경 쓰느라고 자기 자식은 내팽개 쳐놔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처음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몸소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강제적으로 놀아주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계속 요즘에 왜 그 놀아주기 페이지 안 올라와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맞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날 주말은 또 놀아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 되게 저 SNS형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이라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또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달라. 따라할 수가 없다. 혼자서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 약간 사기캔 게 그 엄마도 그렇지만 이 집 아들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작이다. 근데 얼마 전에 이름 밝혀도 되나? 그 세영 박사님이 본인도 박사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조금 더 친절하게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많은 지도를 윤 박사님께서 해주고 계시고요. 윤 박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요. 기특합니다. 오늘 기특한 사람들이 많아. 지금 SNS를 열심히 한다는 걸 이렇게 길게 설명했네요. 네. 얼마나 애써서 하는지 맞아요. 본능을 거스르는 어, 일인지를 맞아요. 느낄 그러니까 수가 이게 있어요. 구구절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 박사님이 진짜 SNS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는 걸로 따지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은님이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재능형? 그러니까 제가
나 지금 지금 SNS 천재. 어. 그러니까 노력한 영재가 아니라 그럼 그냥 내추럴리 나는 그럼. SNS형 인간이다. 넌 그러니까- 살리엘이야. 뭐지? 아니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 크리에이터님의 SNS는 너무 이렇게 정성이 막 하나하나의 정성이 그러니까.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셀럽님의 그 SNS는 우리가 분명히 밥 먹고 방금 헤어졌는데 밥이 올라와 있는 약간 이게 이런 그냥 정도의 이런 식이에요. 진짜. 전혀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매 순간 정신 차려 보면 모든 순간이 올라와 있더라고. 약간 SNS가 인베디드 됐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거. 그 내재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그 뭐라 그러죠? 스토리의 세계를 제가 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막 스토리라는 게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막 너무 신기하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죠 이제. 네. 네, 너무 신기하다. 근데 페이스북에도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동그라미가 뭔지 몰랐어요. 안 눌러봤어요? 그런 게 막 반짝반짝하면 안 눌러봐요? 저 약간 창피하려 그래요. 아니 반짝반짝한 건 눌러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피드는 정확하게 이게 피드니까 근데 스토리를 자꾸 올릴 건지 결정하라 그래가지고 뭐 글을 올릴 때마다 이 스토리가 뭐야? 어쨌든 난 피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성혜님이 제가 스토리 실수로 몇 명한테만 보내가지고 어떻게 전체한테 보내는지도 알려주셨고 근데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인스타그램 스토리 저는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하려고 보면은 선뜻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잘하는 후배한테 아예 레슨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안 하니까 이게 까먹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스티커 잘 쓰는 거 보셨어요? 아니 지금 인스타그램 자랑으로 몇 분을 보내는 거야. 이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야? 아, 저 표정 찍어놓고 싶었어요 좀 아까. 내가 스티커를 쓰고 혼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네, 하고요. 네, 일단- 투머치로 일단, 가네요. 성혜님. 성혜님 이제 근황을 네.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거를 더 많이 판을 짜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실행들을 그냥 해보는 정도? 최근에 벌린 새로운 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에 제가 판을 벌였죠. 저는 되게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꼭 읽어야 되겠다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좀 유명한 책인데 트렌드 앤 이슈라는 트렌드 앤 이슈 인 에듀케이셔널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네, 그 책을 읽어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혼자 읽으면 또 지지부진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지. 그래서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생각을 한 그날 스터디 모집 글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렸는데 이 스터디가 흥하는 거예요. 제가 유료로 올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신청들을 하셔가지고 생각했던 인원 이상으로 지금 받아가지고 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아직 스터디 시작하진 않았는데 재밌겠다 하는 정도로 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을 쭉 더 판을 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양적 확장과 질적 고도화가 된 윤차기 셀럽에서 윤셀럽이 되었다. 맞아요. 음. 맞아요. 그거 일신상의 변화다. 그거 얘기해야 되겠다. 차기 빼기로 한 거. 차기를 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좀 약간 사람들이 저는 잘 몰랐던 분들이 어디 가면은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유명세인가? 오늘 컨셉 진짜 이거 들으시는 오늘 컨셉 분들 이거 뭐죠? 진짜 꺼버리겠다.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를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올해 강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1000단위는 충분히 되세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다 기억하신다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저한테
봤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즌 3에서는 꼭 차기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느껴요. 그 윤셀럽님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셀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준 셀럽 정도는 된 것 같긴 한데. 준도 빼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해도 아주 문제 깔끔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깔끔해요. 그러면 청취자 의견 좀 보고. 그거 인스타그램에 yes or no 해서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SNS형 인간이니까. 네. 근데 노를 누가 했는지 다 기록이 나죠. 맞아요. 맞아요. 다 보겠습니다. 분명 안 돼요. 우리 지영님도 닉네임 그대로 가시나요? 제가 닉네임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직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약간 그 크리에이터님이 조금 뭐라고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저의 정체성을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은 요정이기도 하지만 저의 정체성을 이제 학습 디자이너로 이제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즌 3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쓴 논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논문 쓰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논문의 저로서의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대체 사람이 학습한다는 것, 같이 학습한다는 것,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앞으로 교육공학계의 요정이자 학습 디자이너로 만들어보면 학습 어떨까. 디자이너는 직업명으로 하시고 아, 정말. 여기 지금 크리에이터, 닉네임이잖아요, 셀럽 이런데 혼자서 학습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면 저는 리서처 할 거예요. 알겠다고요? 요정 한다고요, 정말. 정말 오늘 안 맞아, 진짜. 언니들한테 아, 까였음. 팅커벨.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북콘서트 하면서 그 요정의 정체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요정이 아니다라고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이 요정이구나 수긍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요정 할게요, 요정. 네네. 아니 우리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다들 좀 텐션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마이크 잡으니까 다들 좋아? 저희가 오늘 사실 뭐 이런 근황도 얘기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즌 3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지를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 계산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시즌 1 첫 방송을 했던 게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더 지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즌 1에서 다뤘던 얘기들이 꽤 지금으로부터 시점이 오래 많이 지난 이런 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저희가 시즌 1과 2에서 다뤘던 주제들 대강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비슷한지 혹은 이거는 좀 이 사이에 되게 많이 변했더라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시즌 3를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시즌 1, 2 주제들 중에서 이런 거는 비슷하다. 내지는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그냥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두서없이 이거부터 시작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이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 에듀케이션보단 테크놀로지의 변화였는데요. 이제 그때 우리가 1년 한 반 정도 전에 얘기했던 그 AR, VR과 지금 컨퍼런스에 나오는 AR, VR 에듀테크 도구들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를 느꼈냐면 아주 최근에 이 친구도 우리가 시즌 3 한번 초대를 하고 싶은 친구인데 어떤 저희과 학부생이 유럽의 그 에듀테크 컨퍼런스에 되게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얘기하는 걸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예전에는 AR, VR이 내가 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AR, VR을 내가 만드는 것으로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말 테크놀로지의 그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지만 그게 에듀라는 데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학습자가 뭔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디서 이렇게 논문에서 막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느낌상 그렇다는 것.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저번 시즌에서도 AR, VR 할 때 그 약간 트래커라고 얘기하죠. 그 트래커를 써서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하고 뭔가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영역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되게 고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게임 쪽이 그렇게 약간 트래커를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교육 쪽에서도 막 그 트래커를 써가지고 막 실험 같은 거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내가 어떤 모델링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막 없었던 게 새로 막 생겨났다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교육적인 적용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주제들도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미래 일자리나 기업가 정신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논의가 좀 초반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다 한 번쯤은 들어봤다 정도까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제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던 쪽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아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뭐 도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마음이 많이 열렸다 이런 느낌은 저는 좀 받았어요. 네, 저는 이제 또 드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뭐 미래 대학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 교육의 변화 얘기하고 미네르바 이런 대학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런 개념들이 요즘에는 좀 되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에꼴 사이라는 프랑스의 그런 뭐 IT 관련된 교육 제도 그러니까 교육 기관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도입이 정말 돼서 이제 아예 그 현판을 달고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그 에꼴 사이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그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변화들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올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죠. 인공지능. 맞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없었다 이런 얘기가 저희가 얘기할 때도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정말 교육에 엄청나게 큰 주제로 그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도 엄청나게 이 키워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맞아요. 지금 그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12월 20일인데 얼마 전에 그 AI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가 됐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대학에서 AI 관련 학과들을 엄청나게 이제 장려를 하고 AI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 교수님들의 그런 산학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규제를 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AI 관련된 인재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한편 이 부분이 정말 올바르게 잘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막 그쪽에 편향돼서 교육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또 시즌 3에서 한번 이 AI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즌 3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희 거 청취를 꾸준히 하셨던 분이 이제 다룰 주제 다 다루지 않았어?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시즌 1, 2의 나름대로의 저희 교육계에서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을 거의 다루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즌 3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시즌 1, 2에서 다뤘던 얘기들 중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혹은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더 끌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시즌 3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 좀 모셔보려고 하죠. 네.
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게스트분들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모셔보는 걸로. 사실 저희가 시즌 1, 2에서도 게스트로 뭐 이렇게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꼭 게스트로 모시고 싶다 했었던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느라고 많이 못 모셨는데, 저희 시즌 3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게스트를 모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딱 그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이렇게 강요하기. 그래서 그렇게 시즌 3를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뭐 너무 오랫동안 업로드 안 돼서 뭐야 얘네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싶었던 분들 다시 한번 시즌 1, 2를 좀 정주행을 하시면서 시즌 3를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첫 에피소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첫 에피소드에 꼭 좋습니다. 공지해야 되는 얘기 남아 있으신 분 얘기하세요. 저희 되게 근황 토크 길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짧아가지고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 무슨 들기도 얘기를 더 하는데. 하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나중에 차차 이제 풀어놓기로 하고요. 네. 그럼요. 저희 또 이제 앞으로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시즌 3를 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부터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 또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